자, 지난 동영상에 이어서 이번 동영상에서도 그리드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동영상에서는 이제 그리드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조금 따듬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뭘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제 샘플을 잠깐 보여드리면, 제 샘플에 보면 이제 현재 데이터 칼럼이 9개인데 여기 5개만 있습니다. 그리드에는 중요한 정보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실 일은 요 그려놓은 칼럼 9개 중에 중요한 거 5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지우는 게 지금부터 이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리드 컨텐츠 에디터 띄우시고요. 앞에부터 4번 네임 DPT 지크까지는 살려놓으십시오. 써먹을 겁니다. 젠더 요거 지울 겁니다. 지우실 때는 칼럼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딜리트 하시면은 지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입사 데이트도 지워버리시죠. 지워버리시고 메일은 살려놓으세요. 이메일 지우시고 S메모도 지우십시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닫지 마세요. 아직 할 일 많으니까 제가 닫아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간혹가다 이제 이런 분들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하면 야 편하네.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데이터셋 칼럼이 100개예요. 5개 빼놓고 내 5개만 눈에 보인다 그러면 95개 지워야죠. 그럴 때는 손으로 하는 게 편합니다. 자, 상황 판단하시고요. 자, 요래 놓고 이제 그 다음 작업을 한번 해보죠. 자, 그 다음에 뭘 할지 한번 생각해보면 요것도 제 샘플하고 비교해드리죠. 자, 한글이 타이틀이어야죠. 영어로 이렇게 타이틀 되어 있으면 안 이쁘겠죠. 자, 타이틀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다시 컨텐츠 에디터에서 안 닫으셨죠? 자, 앞에부터 헤더 찍으시고 텍스트 프로퍼티 바꾸면 글자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거 4분 아닙니다. 4번이라고 읽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4번입니다. 4번. 자, 바꾸시고 그 다음에 성명도 바꿔야죠. 자, 성명 바꾸는데 텍스트 바꾸고 얘 찍고 얘 바꾸고 이러면 귀찮죠. 좀 더 편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컨텐츠 탭 옆에 보면 디자인 소스라는 탭이 있어요. 눌러보십시오. 여기서 바꾸면 편하시겠죠? 네, 여기서 바꾸시고요. 자, 여기 써 있는 글자는 저랑 똑같이 안 하셔도 되겠죠? 네, 마음에 드시는 거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글자 바꿀 때는 여기 편한데 다른 프로퍼티 바꿀 때는 여기 안 편해요. 그러니까 다시 컨텐츠 탭으로 돌아가시고요. 영어로 물어보면 얘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겠죠. 그 다음에 뭘 할지 한번 또 생각을 해보죠. 칼럼 순서가 이제 잘 보시면 4번 성명 되어 있죠. 제 샘플에 성명 4번 되어 있습니다. 자, 화면을 만들 때 왜 중요한 거는 왼쪽으로 가고 위로 가고 그렇게 되죠. 자, 성명을 앞으로 보내는 게 맞겠죠. 직원들 리스트 뿌리는데 그죠. 칼럼 순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바꾸는데 이게 쉽질 않아요. 제가 요 정도 얘기 드리고 있으면 이런 분들이 생기거든요. 얘를 아자 안 가죠. 요게 마이플론 쓰시다 보면 난관이 몇 개나 나온다 그랬죠. 자, 요게 그 난관 중에 하나예요. 어렵진 않은데 요런 면이 있어요. 자, 성명 칼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컷하십시오. 잘라내세요. 4번 칼럼은 앞에 붙일 거니까 4번 칼럼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페이스트 하십시오. 인서트 보이시죠? 인서트에서 오케이 이렇게 하십시오. 자, 칼럼 순서를 바꿀 땐 지금처럼 컷 앤 페이스트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보여드리면 불편하게 왜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나냐면 마우스로 이렇게 쫙 끌어서 움직이죠. 그럼 선택이에요. 선택이 지금같이 무빙 케이스보다 더 많이 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게 더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이렇게 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왜 필요하냐면 헤더의 색깔을 바꿀 때 얘 찍고 백그라운드 컬러 바꾸고 얘 찍고 얘 바꾸고 이렇게 하면 힘드시죠? 이렇게 하면 편하겠죠? 마우스로 쫙 긁어서 백그라운드 컬러 한꺼번에 그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우선순위를 컷 앤 페이스트로 이렇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자, 이해해 주시고요. 자, 닫지 마세요. 아직 할 거 많아요. 자, 성명 4번 여기까지는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할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난이도를 조금 더 올릴 텐데 성명 4번 부서 이렇게 나온 것 중에 앞에 보시면 넘버라고 있습니다. 넘버. 현재 잘 보시면 데이터셋 칼럼이 넘버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 값이 일어나면 화면 그릴 때 이거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건데 레코드 번호 찍어달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 번호 매깁니다. 자, 요 번호를 매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데이터셋에 넘버 칼럼이 없다는 게 전제입니다. 자, 요쯤 해서 제가 요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 전에 요렇게 하지 마세요를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자, 제가 교육을 하다 보면 요렇게 하세요 하고 요렇게 하지 마세요 하고 효과가 누가 높으냐면 요렇게 하지 마세요가 효과가 훨씬 더 높아요. 자, 요렇게 하지 마세요를 먼저 좀 얘기를 드릴게요. 자, 이런 경우에 이제 넘버를 이제 표시를 한다 그러면 웬만해 보신 분들, 파워빌더 같은 거 써보신 분들은 뭐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웬만해 보신 분들 이렇게 하실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데이터셋에 현재 넘버 칼럼이 없죠? 뭐 어떻게 하면 되죠? 넘버 칼럼 하나 추가하면 되겠죠? 따라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한다는 거 그냥 보여드리는 거니까. 자, 넘버 칼럼을 추가하면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추가했으면 이쪽에 맨 끝에 이렇게 레코드 나오겠죠? 여기서 1, 2, 3, 4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그리드에다 갖다 얹어서 그림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텐데, 데이터셋이라는 건 사실 DB에서 데이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뭘 짜야 될까요? JSP, ASP 이런 서버단 쪽에서 실제 데이터가 나와야 될 거예요. 이제 JSP를 짜러 들어가겠죠? JSP를 짜러 들어갈 때 기본적으로 이런 시도를 할 거예요. select, 제가 DB는 오라클을 예로 들게요. rownum, A 칼럼, B 칼럼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from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실전에서 쓰기가 좀 곤란하죠. 왜죠? 그룹 바이 같은 거 써버리면 다 깨지죠. 로너. 이렇게 안 해줍니다. 오라클.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사실 신입사원들이죠. 잘 몰라서. 자, 요거 안 쓰고 이렇게 할 거예요. 얘 빼고. 자, 레코드 수만큼 이렇게 하면 되겠죠. 폼은 돌려서. 자, 로직만 간단하게 한번 써볼게요. i는 레코드 수만큼 뭐 돌려라.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조금 넓힐까요? 넘버 칼럼에 i를 틀렸다. i를 셀어먹어라. 뭐 이런 식의 코딩을 시도하면 얘의 데이터들이 나중에 날라와서 이게 담겨가지고 처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올까요? 답이 나옵니다. 그럼 자, 이제 잘 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요거 좀 틀렸습니다. 답은 나와요. 답은 맞는데 비효율적으로 짰어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게 답만 나온다고 다 좋은 게 아니죠.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손쉬운 방법이냐 뭐 이런 데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봐야겠죠.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보고 여기서 이제 틀린 데를 골라라 그런다면 비효율적으로 짠데 두 군데를 찍겠어요. 첫 번째가 데이터셋의 넘버 칼럼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왜냐하면 넘버라는 값 자체는 1, 2, 3, 4 하고 번호 뿌리고 치울 값이에요. 이게 관리의 필요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그냥 눈에 보이고 말면 끝이에요. 이런 정보를 굳이 사실 데이터셋에 넣는 바람에 JSP도 짧게 생기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관리할 필요가 없는 데이터를 굳이 데이터셋에 넣어서 저렇게 처리하시는 건 좀 비효율적입니다. 맞죠? 데이터셋에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것까지 넣을 필요는 없다. 그거. 그 다음에 치명적으로 여기서 잘못된 게 뭐냐면, 자, 지금 이거 조회 케이스 비즈니스 로직 짠 거죠. 사실 알고 보면. 그죠? 비즈니스 로직을 짰는데 SQL 이외에 밑에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요. 사실 지금 드리는 얘기는 우리나라 현재 시점의 전반적인 문제에 해당하는데, 웹으로 주로 짜시는 분들이 웹에서는 왜 이렇게 짜야 되죠? 이래놓고 HTML 막 아웃 좀 프린트해서 써야 되니까.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뭐 어떤 분은 뭐 자바 잘 짜신다 그러면서 SQL 쓰고 자바로 막 프로그램 짜가지고 데이터 만들어내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죠. 자, 조회 케이스는 비즈니스 로직을 짤 때 SQL 이외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좀 옛날 얘기가 되겠지만 옛날에 파워빌더 같은 거로 프로그램 짤 때 비즈니스 로직에 이런 코딩 들어가면 선배들한테 요거도 먹었어요. 속도가 안 나거든요. 저렇게 하면 속도 안 납니다. 그죠? 그리고 간혹가다 이런 분도 있어요. DB 건수가 너무 많고 이래가지고 속도가 잘 안 나는데 DB 설계가 잘못됐거나 그 SQL 쿼리 짜는 게 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제가 옛날에 경험이 좀 있지만 뭐 데이터가 뭐 몇억 건짜리 데이터에서 데이터 가져나올 때 0.3초면 돼요. 인덱스 같은 건 잘 잡고 설계 잘 해놓으시고 SQL 쿼리 할 때 그 힌트 같은 건 적절히 주시고 그런 것들 잘 생각해 보셔서 이렇게 짜시면은 속도 얼마든지 나옵니다. 정한다면 뭐 썸 테이블 같은 것도 서머리 테이블도 만들고 뭐 이렇게 쓰겠죠. 너무 어려운 얘기가 이제 흘러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결국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조회 케이스 비즈니스 로직에 SQL 이외에 이런 코딩은 되도록 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속도 떨어지고 여러분들 힘 만들고 이렇게 됩니다. 제일 좋은 게 뭐냐면 SQL 한 방으로 짜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케이스를 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면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비즈니스 로직이 너무 복잡해서 SQL 한 방으로 안 짜지는데 이런 분이 계시는데 사실 그거는 우리나라 비즈니스 로직이 아무리 복잡해봐야 거의 95% 이상이 SQL 한 방으로 다 처리할 수 있어요. SQL 스킬이 사실 좀 부족하셔가지고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정말 로직 안 들어가면 안 되는 케이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런 극소수 빼놓고는 되도록이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되도록이면 조회 케이스는 SQL 한 방으로 모든 걸 다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실 따져놓고 보면 마이 플랫폼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저한테 이렇게 교육 동영상 교육 받으시고 물론 뭐 이틀 이렇게 교육 받는다고 한꺼번에 해결되지는 않겠죠. 뭐 좀 직접 해보시고 하셔야겠죠. 그래서 뭐 한두 달, 두세 달 이 정도 손에 익숙해졌다. 처음 쓰시는 거니까 손에 안 익숙해져 그렇지. 손에 익숙해지시면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사실 개념도 잘 쉽게 만들어놨으니까. 어디서들 제일 힘들어하시면 이쪽에 있죠. 로직자한테 비즈니스 로직 쪽.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쪽 공부 많이 하십시오. SQL 공부. SQL 공부 해놓으시면 마이플랫폼 프로젝트 말고도 다른 프로젝트 가서도 DB 안 쓰는 데 있나요? SI 프로젝트 할 때. 어디 가나 다 써요.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배워야 돼요. SI 하려면. SQL 공부 꼭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플랫폼 쓰시다 보면 저절로 익어지니까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요. 자, 요거 좀 당부드리고 싶어서 사실 제가 얘기 드렸던 거고요. 자, 너무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이렇게 지금 알려드린 요 두 가지 방법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쉽게 잡겠냐 이제 그 얘기 지금부터 드려야죠. 자, 그걸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데이터셋 넘버 칼럼 만들지 마십시오. 일단 지우겠습니다. 넘버 칼럼은. 그리고 이쪽으로 가죠. 자, 여러분도 이거 따라 해보시죠. 컨텐츠 에디터 띄우십시오. 성명 칼럼 앞에 일단 넘버를 뿌려야 되니까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인서트 하십시오. 그리고 타이틀에는 넘버라고 찍으시죠. 자, 여기까지는 뭐 별거 없었죠. 다 아시는 내용이죠. 네. 그 다음에 얘가 문제인데 얘에 COL 아이디를 쓰면 안 되겠죠. 제가 데이터셋에 칼럼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넘버 칼럼 같은 거. 얘 안 쓰고 요거 씁니다. EXPR. EXPR은 익스프레션의 약자인데 여기다 수식을 써주면 돼요. CUR ROW 플러스 1이라고 한번 줘보시죠. CUR ROW 플러스 1. 자, 저렇게 주시고요. 되셨나요? 네. 오케이 해보죠. 그리고 한번 저장하고 나가보시죠. 1, 2, 3, 4, 5가 그냥 지키죠. 좀 전에 제가 이렇게 짜지 마세요 보다 이렇게 짜는 게 훨씬 편하죠. 그죠? 자, 지금부터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EXPR이라는 프로퍼티는 그리드에서 값을 만들면서 뿌리고 싶을 때 그때 쓰는 프로퍼티입니다. 자, 지금부터 왜 넘버가 1, 2, 3, 4, 5가 나오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 원리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얘를 잠깐 실행을 시킬까요? 자, 실행을 시켜보면 그리드가 속안에서 그리는 일인데 왼쪽부터 그립니다. 하나씩 그리겠죠. 속안에서는. 자, 얘를 딱 그리러 가요. 다른 칼럼들은 데이터셋에 연결이 돼 있으니까 데이터셋 값들을 그냥 가져다가 뿌리면 될 텐데 넘버는 EXPR에 수식이 써 있었죠. 자, 그 수식을 실행을 시킵니다. 요거를 그릴 때 EXPR 같으면 자, 정확히 얘기 드리면 스크립트 엔진이 내부적으로 있어요. 그 스크립트 엔진에 수식을 던져요. 그럼 결과값이 나오겠죠. 그 결과값이 첫 번째 레코드는 좀 전에 CUR ROW 플러스 1의 결과값이 1이에요. 왜 1인지 또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찍습니다. 넘어갑니다. 두 번째 레코드 찍을 때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 레코드 그릴 때도 마찬가지. EXPR에 있는 수식을 다시 실행시켜요. 그래서 그 결과값을 받아서 이번에 2 나와요. 2를 찍습니다. 세 번째는 또 실행시켜요. 매 레코드를 그릴 때마다 그 수식을 실행을 시켜요. 그 수식의 실행 결과값을 여기다 뿌리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야 그러면은 속도가 떨어지지 않나요? 이런 생각하실 텐데 파워빌드나 델파이 같은 데 보면 저런 식으로 처리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솔루션 중에는 지금 이 처리를 이벤트 갖고 처리하는 솔루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굉장히 속도가 떨어져요. 지금 이렇게 처리하는 거에 요게 가장 속도가 빨리 처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걸 해놓은 거고요.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얘기 좀 드려야죠. 좀 전에 보셨던 수식 CUR ROW 플러스 1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죠. 자, 이 수식 CUR ROW 플러스 1이 아시겠죠? 근데 CUR ROW 이건 이제 찾아야죠. 매뉴얼 한번 볼까요? 매뉴얼에 분명히 뭐가 써 있겠죠. 매뉴얼을 보겠습니다. F1 키 한번 눌러보시고요.
자, 그리드에 EXPR을 썼으니까 컴포넌트 레퍼런스 쪽 가가지고 봐야겠죠. 컴포넌트 레퍼런스에 그리드를 보러 갔는데 그리드하고 그리드 서브 PROP로 이 두 개 있어요. 자, 일단 매뉴얼 보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그리드하고 그리드 서브 PROP가 뭔지. 이 상태의 프로퍼티가 있겠죠. 얘는 좀 전에 보셨던 매뉴얼의 그리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드에 있는 프로퍼티 이쪽을 뒤지시면 요거예요. 근데 컨텐츠 에디터 들어가시면 또 셀마다 프로퍼티가 또 따로 다르죠. 요거는 뭘 보셔야 되냐면 그리드에 있는 거 보시지 마시고 그리드 서브 PROP라고 된 쪽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뒤지셔야 돼요. 그리드 서브 PROP에서. 자, 뒤지시는데 좀 전에 프로퍼티가 EXPR이었죠. EXPR을 볼까요? 자, 눌러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다. 자, 뭐라고 써 있는데 요 중에 요거 한번 보죠. 내려가 보시면 리마크라고 있는데 뭐 쭉 써놨습니다. 예약어가 있죠. 몇 가지. 제가 여기 있는 예약어 중에 좀 전에 써놓은 게 하나 있어요. 요거 CUR-ROW 대소문자 구별 안 한다 그랬으니까 요거 그냥 쓰면 되겠죠. 자, 요거를 써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다 뭐라고 써놨는데 뭐 요 얘기는 좀 그렇다고 그러고요. CUR-ROW 플러스 1 그게 뭐냐면 좀 전에 제가 이 얘기 드렸죠. 한 줄 한 줄 그린다 그랬죠. 그리드가 자기가 현재 그리고 있는 레코드 번호 그게 바로 CUR-ROW입니다. 첫 번째 레코드 그릴 때 CUR-ROW가 얼마일까요? 저희 거는 전부 다 0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0입니다. 두 번째 레코드 그릴 때 CUR-ROW가 1이겠죠. 근데 더하기 1 해놨죠. 0 더하기 1하면 1이고 1 더하기 1하면 2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각 레코드마다 자기가 현재 그리고 있는 레코드 번호 그게 바로 CUR-ROW입니다. 좀 전에 알려드린 이 CUR-ROW는 예하고 많이 쓰고요. 이게 EXPR도 굉장히 많이 쓰는 프로퍼티예요. 그러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넘버 이렇게 뿌리시고요. 그 다음에 얘기 하나 더 드릴 게 있는데 넘버 관련해서 값이 이런 거 처리할 때 맨날 이런 거 해달라 그래요. 그냥 여기는 이렇게 나오죠. 그게 아니고 헤더 모양처럼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자, 그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자, 얘를 헤더 모양처럼 하고 싶으시면 컨텐츠 에디터에서 넘버 셀 찍으시고요. 셀 타입 프로퍼티가 있어요. 셀 타입을 헤드로 바꿔주십시오. 헤더 모양처럼 하겠다. 뭐 그런 뜻입니다. 여기상 보이지가 않아요. 저장하고 나가보시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거까지 알아두세요. 값이 꼭 해달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 어려운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알려드릴게. 해야 될 게 이제 눈에 보이죠? 이게 너무 크죠? 사이즈를 좀 제대로 해야죠. 사이즈 관련된 얘기를 드릴게요. 다시 컨텐츠 헤더 들어가시고요. 자, 사이즈를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칼럼과 칼럼 사이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이렇게 마우스 화살표가 양쪽 화살표가 생깁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줄이셔도 되고요. 아니면 칼럼에 보면 프로퍼티 위드스가 있어요. 이 값을 직접 바꾸셔도 됩니다. 물론 단위는 픽셀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쭉 줄이시면 될 겁니다. 마음에 드시는 거. 자, 줄이시면 돼요. 한번 줄여보죠. 그리고 나가보죠. 자, 요건 줄였어요. 근데 문제가 여기가 남죠. 자, 얘도 처리해야죠. 남으면 보기 싫으니까. 자, 남습니다. 늘립니다. 늘렸어요. 가만히 보면 얘는 늘어났는데 얘는 안 늘어나요. 자, 그리드 컨텐츠 헤드는 모달 다이로그입니다. 그래서 얘를 그려놓은 거를 여기에 실제 화면에 반영된 걸 보고 싶으시면 저장하고 나가봐야 돼요. 그래야만 보실 수가 있어요. 아직 남죠. 좀 더 늘려요. 아직 남죠. 이렇게 하면 돌아버리실 거예요. 그죠? 자, 뭐가 필요하죠? 컨텐츠 에디터에서 화면에 그려놓은 그리드 사이즈를 알아야 이걸 맞출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파란 점선입니다. 이 파란 점선이 화면에 그려놓은 그리드 사이즈예요. 이걸 보고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꼭 필요하시겠죠?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웹만 쭉 해오시고 그리드 같은 거 안 그려보신 분들이 어떻게 그리냐면 이거를 이렇게 그려요. 맨 마지막 파란 점선 위에 딱 붙이게. 자,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제가 왜 안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스크롤바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겨요. 그죠? 가로 스크롤이 생기죠? 우리나라 값들이 특히나 저 가로 스크롤 생기는 거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저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맨 마지막 거는 스크롤바가 생길 만큼 요만큼 공간을 남겨 넣어야 돼요. 그래야만 됩니다. 이거 그리드 그리는 요령이니까 알아두세요. 이제 공간 저렇게 되고 가로 스크롤 안 생기죠. 저거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그리드 사이즈 관련해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자, 얘가 이렇게 살짝 늘어났어요.
이렇게 늘어날 때마다 또 맞추고 해야 되죠. 그럼 귀찮지. 그래서 이렇게도 하실 수가 있어요. 오토핏이라는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오토핏. 얘를 true로 바꾸면 지금 보시면 조금 늘릴게요. 지가 알아서 꽉 채워주죠. 여기 있는 칼럼의 비율대로 자기가 그리드에 꽉 채워주는 기능이 좀 전에 보시는 오토핏입니다. 얘를 true로 주면 저런 역할을 해줘요.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많이들 쓰실 거예요. 자, 저렇게 하시고. 제가 앞으로 그리드 말고도 다른 컴포넌트를 그릴 때도 제가 교육할 때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이나 그런 기능들 이런 것들은 몇 가지 알려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중에도 요것도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기능이에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리드를 따르는 방법 몇 가지 알려드렸고요. 자, 다음 동영상은 조금 더 난이도를 살짝 올려서 좀 다른 식으로 이제 따르는 방법들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육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